자, 수능 특강 실전편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특강 실전편 3회의 첫 번째 강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인증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인증번호 잘 보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이거 좀 이따 문자 보낼 건데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까지 다 보시고 인증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아이고 한참 넘어가야겠네. 오늘 비가 이렇게 와요. 추적추적. 이런 날은 운수가 좋지. 자, 첫 번째 작품은 종가라는 작품이에요. 오장원의 전체적인 느낌이 뭐 주제는 다를지 몰라도 이런 문체 같은 게 백석의 느낌이 좀 많이 나요. 보면 일단 주제는 피폐한 종가의 모습을 통한 유교적 봉건질서의 붕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의 봉건질서가 다 붕괴된 게 이제 메인인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종가, 그 종가가 뭐냐면 이제 그 대대손손 물려오는 첫째 자식에게 주는 그 집이잖아. 뭐 종손, 종가, 종갓집 이런 말 들어봤잖아. 제사 지내고. 근데 이제 어쨌든 과거에는 좋은 의미로 그게 전달됐을진 몰라도 이제 나중에 가면서 마을에 횡포를 막 부리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허례허식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죠. 뭐 쓸데없는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시에 좀 녹여낸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 읽어보면서 접근해 볼게요. 종가. 돌담은 튼튼히 가려놓은 집안에 검은 기와집 종가. 이게 검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형 이런 게 중요한데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종가는 되게 폐쇄적이고 어쨌든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 지손들 하면서 우리 종가에 이제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가족이 다 이제 분열이 싹 이렇게 돼버리고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령을 지켜주던 신주들은 그 신주 딴지 모시듯이라는 말 있잖아. 그 신주 제사 지낼 때 그게 사오는 위패 같은 거지 이제. 신주들 들은 대머리들의 곰팡이 나도록 알려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곰팡이가 나는 거야. 희화도 시키고 뭔가 허울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계속 제사를 지내진 않아도 신주도 닦고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곰팡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허울만 남은 종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에는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로 올라앉는다. 그러면서 어쨌든 종가라는 거는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무기, 그런 뭐 혈흔에 관련된 무기를 이제 삼아서 제사를 지낸다. 큰 집에는 큰아들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는 오는 사람들은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며느리, 칠손 팔손한테 얼려 닝닝거린다. 시집 갔다 쫓겨온 작은 딸, 과부되어 온 큰 고모, 손가락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쩡쩡 우리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런 횡포를 막 불리던 옛날 시절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는 동원 뒷밥 먹었다. 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지도 남편도 동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조 할머니 시아버지도 동네 사람들을 막 잡아들여다가 막 이게 몸 알고는 괴롭히고 때린 거야. 막 주리 때 그 주리를 틀어라 이런 거잖아. 막 주리를 틀고 막 그렇게 나쁜 횡포를 많이 부렸단다. 지금도 종가 뒤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 복숭아꽃 나무 밑에 대가리가 반질반질한 달걀 귀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종가의 횡포에 고문당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귀신이 돼서 막 나타난다. 유교적 횡포지.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 아무 말 일 안 해도 지내왔었다고 대대손손 아무런 제도도 물려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전형적인 양반의 모습이죠. 제주도 물려받지 못하여 종갓집 영감은 근시한 여순을 눈을 찝찝거리며 먹을 궁리한다고 자긴들에게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제 겨우 고리대금업을 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퇴폐적으로 변해버린 종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김영령의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주제는 외롭고 서러운 처지와 지난날의 삶에 관련된 성찰이고요. 이건 시그널 바로 들어가면서
봐도 될 거니까. 여기서 시의 흐름이 좀 달라져요. 요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자신의 집이거든. 근데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라고 했으니까 뭐 시를 이제 문제를 미리 풀어봐서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런 느낌이지. 회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야 하면서 회피적인 모습인 거야. 현실 도피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내 집이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건 잠시 머무는 거야. 실제로는 내 집이야 근데. 날랐다가 빨리 돌아와라. 처만한간에 니들이 가여운 속삭임을 지음. 알찌자잖아. 내가 알겠다. 너네들이 지저귀는 거 내가 알 거니까 빨리 집에 돌아와라라는 얘긴데 이게 네가 이게 새야. 새야 빨리 돌아와 라고 하는 거거든. 왜? 내가 외로우니까. 그래서 야, 내 집 아니고 네 집이야 빨리 돌아와 라고 얘기하면서 외로우니까 빨리 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야. 아빠 간 뒤에 먼 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주 되게 먼 날 아들 손자 잠도 깨우리. 문틈 사이에 너는 몇 대째 서러워서 우느냐 하면서 새가 서러워서 운다. 몇 대째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서럽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뭐 새가 그러니까 내 감정하고 이제 서럽게 내가 느껴지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서럽게 우는 거 객관적 상관말이지. 실제로는 내가 서러운 거지.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야. 여기서 툭 인증번호 1503입니다.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야. 하늘 낡은 은행잎들이 좁은 마루 구석에 마루 구석에 그게 마루 구석에 이제 품인 것처럼 안겨서 툭 떨어져. 자고로 맑은 바람은 거기에 살았어. 오, 내 집이야 하면서 시의 흐름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 맑은 바람이 거기 살았어라는 이제 말을 통해서 집에 관련된 긍정적 인식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내 집이라고 수긍하는 약간 이런 느낌을 주죠. 열에 20회에 앉았다 누웠을 뿐 문 밖에 바쁜 손님이 길을 잘못 들어 나를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를 찾아온 거는 문 밖에 그냥 길을 잘못 든 손님 정도밖에 없어. 그래 난 외로워. 손때 살냄새 저며들어서 난간이 흔히 나를 안고 한가롭게 있어. 한두 쪽 흰 구름도 사라져가는데 한두에 저질러 온 부끄러운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냥 마루에 앉아서 여기 있는 은행잎을 보고 난간도 보고 흰 구름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 아,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좀 부끄럽게 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외로움의 이미지에서 성찰의 이미지를 살짝 떠올리고 파란 하늘이 어슴푸레해져 하면서 시를 끝내버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주제가 명확하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외로워 내 집 아니라 새 집 새야 네 집이니까 빨리 나를 와서 외로움을 없애줘라고 하다가 뒷부분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을까? 부끄럽게 살지 않았나? 하는 성찰까지 나아간 다음에 시를 그냥 마무리돼 버리는 뭔가 이제 명확한 주제가 사실 있지는 않은 정도의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로용 소설 두 편, 만세전하고 삼포 가는 길 들어가서 볼게요. 만세전인데 사실 제목이 원래 만세전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있었던 제목은 무덤이에요. 이거는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주제는 지식인으로 본 조선인의 남담한 현실인데 일단 요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쓴 사람이 지식인이거든. 그래서 지금 조선인이 굉장히 뭐랄까 무기력하고 일제강점기에 그 어떤 것도 저항하지 않으려는 것을 잘 보여줘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자신은 이걸 저항하지 않아. 그냥 계속 생각만 해.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의 무기력을 잘 보여주지만 지식인으로서의 한계도 보여주며 자기 스스로도 되게 무기력하거든. 이게 원래 이제 전반적인 주제인 거고 여로용 소설이야. 여로용 소설이라는 건 이제 로드무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 근데 이제
여러형 소설이 이제 원점으로 회귀하는 여러형 소설이 있고 그냥 출발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여러형 소설이 있는데 만세전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 뒤에 있는 삼포 가는 길은 이제 그냥 출발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그냥 여러형 소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주인공의 여정에 따라 서술이 되고 있고 당대 지식인의 그런 무기력한 의식 구조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조선인의 무기력함을 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이제 일본 유학 중이고 아내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하는데 살 때 애인이 있어요. 정자라는 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 제대로 된 놈은 아니지. 그냥 집안끼리 결혼시켜서 그냥 되게 구시대적인 걸로 그냥 아내랑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조선인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고 야 이거 공동묘지 같은 답답한 조선을 떠나야겠다 하면서 다시 동경으로 가버리거든. 그래서 사실 뭔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무덤은 이런 식민지 노예적인 그런 조선인의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보면 돼요. 한계는 어쨌든 간에 되게 자조적이고 그리고 이제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은 하지만 되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에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세전 이제 위에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언제냐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요거는 이제 뒤에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서 볼게요. 중략을 기준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여기가 나와 있어요. 배 안에서의 체험. 그러니까 이제 동경에서 이제 조선으로 오는 배에서 체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전을 경유해서 서울로 가는 그의 조선인의 체험. 두 가지가 중략을 기준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만세전 보겠습니다. 만세전 3.1운동 직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형님은 아주 군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고 사는 사람이 이제 일본인이야. 목욕탕에서 탕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탕 안에 나만 조선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 내지인이거든. 일본인이 있어. 그 일본인들끼리 하는 대화를 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고 얘도 이제 일본인이지. 네, 우리 형님 아주 군조예요. 니시무라 군조 혹은 형공 아시는지. 그런데 형공은 조선에 오래 계신가요? 네, 10여 년째 되지까지 드러내니까요. 일본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걸자는 시골자람 참 쳐다보다가 대구원병대 양반 알고 알고요. 그 양반 나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로치가 아는 것보다 모른다는 말 같다. 어쨌든 10년이라면 하면선 잡으시겠구려.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벌렸다. 웬걸요? 이제 조선도 밝아도 좀처럼 한미천 잡기 어렵지만 그러나 조선 사람들 어때요? 요보 말씀이요? 젊은 놈들 그래도 제법이지만 촌에 들어간 대만의 생범보다 나으면 모를까? 이제 가져보쇼.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조선인들은 요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인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고 조선인들은 대만의 그런 생번 그러니까 대만의 그런 뭐 부족민들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되게 조선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만의 생번이라는 말에 그 욕탕에 들어있던 나만 빼놓고 모두 껄껄 웃었다. 그러니까 나만 빼놨잖아. 나만 조선인 거야. 그래 나는 기가 막히게 입술을 악물고 치더부었으나 더운 김이 서리어 걸자들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욕객은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사실 나는 말이지 우국지상 아니냐. 자기가 만국의 백성이라는 거 어느 때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자, 학교나 하숙을 지내는데 일본 사람들과 오히려 사정하는 게 좀 낫다. 그러나 그의 경우에는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우국지상 아니다. 현재 자기의 자조적인 상태. 나는 이제 그 나라가 잃어버린 상태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항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민족의식도 좀 있고 소극적 저항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만국의 백성이 된 지 10년 동안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다. 도리어 소학교 시절에는 일본 교사 충돌에 퇴학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 간다는 등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했지만 차차 지각이 나아짐으로써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심사가 뒤틀린 일을 당했거나 1년에 한 번 귀국하는 길에 하관에서 부산이나 경성조사를 당하고 성가시게 할 때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고 적개식이나 반항심 같은 걸 일으킬 기회가 적었다.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건 압박과 학대의 정비라는 것이나 기실 그것은 민족의 활로로 얻을 수단이다. 그러니까 적개심이 있어야 민족적 활로가 있거든.
그러나 7년이나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위에는 나가지 민족의식을 굳게 의식하게 하지 않았을 뿐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로는 그런 문제에 머리를 썩혀본 일이 거의 없다 하여도 정신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이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든지의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이고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이고 감성적 유발되는 듯했다. 다시 말해 일본 사람의 지나치는 말이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인 사람이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결국 조선 사람을 하여금 민족의 타락에서 구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원동력이 될 뿐이다. 지금도 이 목욕탕 속에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거는 많은 조선 사람들이 듣고 자에게 그래서 이제 적개심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걸 싹 듣고 오랜 목류병 여기 목류병이라는 건 그냥 억압에 순응하는 거지. 목류병에서 깨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낸다. 그 다음에 이제 중략돼 있고 여기는 이제 부산에 내려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슉슉슉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도 이제 조선인들의 억압을 잘 보여줘요. 정거장 문 밖에 나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역행길로 나아가 7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날 때 오정 때 대전으로 내려가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 방면인지 알 수 없이 시가 변했다. 길 맞은편으로 쭉 늘어선 것은 빈지들이었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상점이다. 우동을 파는 구르마가 쩔렁쩔렁 흔드는 요령 소리만 기괴하게 거리에 처량한다. 14~5쯤 말도 모르고 단신으로 일본에 공부한 데 호기심이 있어서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그때 주먹밥집 내외가 그립다. 다시 돌아보면 착간에는 무슨 대수색하는지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이제 수색을 막 당하죠. 승객들은 아니들을 보내고 결박지은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아이 젖먹이 아이를 이제 아는 채 한겨울에 이렇게 결박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폭력적인 모습이야. 젖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곁에 시퍼렇게 얼어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밉살맞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면 건너다 보니 차창실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은 여전히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으로 처량하죠. 왜냐면 우리 민족이 되게 불쌍하니까요. 가슴이 복받쳐 오르면서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일제강점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공개봄이 떨었죠. 젊은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시든 배추잎 같아요. 완벽하게 지금 저항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이렇게 순응해 버린 거 만 거지.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하게 되게 천한 웃음이나 헤헤 하고 싱겁게 웃는 표정이 가엾기도 하고 화가 나서 치미로 소리라도 버럭 지르면 시원할 것 같았다. 하면서 이제 조선인들은 되게 이렇게 노예 근성을 갖게 돼버린 거야. 이게 산다는 거야. 모두 되져버려라. 착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소리를 질렀다. 무덤이다. 이 무덤은 조선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끌어안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에 가서 몸을 녹이며 섰다. 난로는 달았다. 뱀에어 같은 불길이 난로 틈으로 낼름낼름 내보인다. 이게 낼름낼름 보니까 이 난로에다가 정서를 이입했죠. 실제로 난로가 뱀에어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서를 좀 넣어서 일본의 그런 야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착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 먼지로 흐릿하며 쌀쌀하다. 우주충한 난폭불을 웅크리고 있는 자들 머리 위로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한 고연 압력으로 누르는 것 같았다.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살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하는 갸륵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이제 선산에 묻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 옆에. 근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본은 그런 개념 없이 다 공동묘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고 이제 공동묘지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선인들을 이렇게 억압했는데, 그러니까 웃기죠. 조선이라는 공동묘지에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타는 거다.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는 거에 애타한다는 얘기가 저항해야 되는데 하고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쳤다가 만세죠. 그 다음 이제 아마 많이들 알고 있는 작품일 거예요. 이제 삼포 가는 길입니다. 여로용 소설인데 시작에서부터 그냥 목적지까지 쭉 가는 거고요. 주제는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떠돌이들의 애환과 유대감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상실하기도 하고 방황하고 목적을 잃고, 왜냐면 시대가 급변했기 때문에 여기 적응을 못한 거죠. 자, 볼게요. 강물은 껌껌 얼어붙었다. 이 강물은 산업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고 온 우둘두둘한 표현이 미끄럽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깨진 살얼음 조각들이 날려 얼굴을 때렸다. 차라리 저쪽 다리목 버스에 기다릴 거 잘못했다 봐요. 숨을 들이키던 영달이 투정대자 정씨가 말했다. 자주꾼 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보다 현금을 아껴야지. 굶어도 돈이 있으면 든든하니까. 돈이 있으면 든든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미 물질주의가 만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긴 그래요. 월출 가면 남양유타 탈 수 있어. 거기까지 기차 타래요. 뭐 되는 대로. 삼포는 어디입니까? 삼포는 정신적 가려는 곳이고 여기서는 이제 정신적인 고향이자 실제적인 그런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남끝이요. 사람 많이 사나요? 삼포란 데는. 한 10집 살까? 아름다운 섬이요. 비옥한 땅이 남아돌고 고기도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고. 영달이 얼음이를 미끄러지며 말했다. 아유 거기 아주 말뚝박고 살아버렸으면 좋겠네. 좋지. 대구는 안 될걸. 어째서요? 타관 사람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인물을 살짝 정리하면 정씨는 산업화 시대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고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백화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이제 영달은 산업화 시대에 이미 고향을 상실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글 끝까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정씨의 고향이 사라지죠. 구름처럼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백화도 이제 고향이 없죠. 고향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고향이 이제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말로는 금방 여기서 못 버티고 떠나버릴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피커에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거렸다. 대합실 나무 의자에서 대합실이라는 거는 유랑하는 인생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그 갈래복합 쪽에 보면은 사평역에서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사평역에서 할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평역과 비슷한 공간이 떠돌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모여 있는 곳인 거죠. 백화적으로 힐끗보고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좋은 유저 같구만. 그런 것 같아요. 영달하고 백화는 둘이 이제 썸 탄단 말이에요. 또 하루 2년 다음 말뚝박고 살게 될지 아주 뜨내기 새는 청산해야지. 영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여자라는 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시무룩해요. 왜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역사 밖을 내다보았다. 백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 쳐다봤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에 같이 가실라오? 어쨌든 영달이는 뒷주머니에 꼬깃꼬깃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저 여자를 보냅시다. 영달이 표를 사고 삼립밤 2개 멋진 다가는 샀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보면 이제 본명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운단 말이야. 이게 썸 관계인데 막 정말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었다는 얘기는 이런 인간의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냐면 이때 당시 1970년이 되면서 인간애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뒷차 탈 텐데 잘 가시오. 영달이 내민 것들을 받아들인 백화가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울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기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씨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는 보통을 들고 일어났다. 정말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다 돌아왔다. 백화는 젖은 눈이 웃고 있었다. 내 모습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 1시간쯤 잤다.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겨울과 눈발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 그랬죠.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했다. 두 사람 바로 담배를 하나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니 눈을 붙이니 피로해진 것이다. 영달이 혼자 말했다. 며칠이 내가 늘어나. 아이 백화란 여자 말이요. 에이 저런 애들은 사날도 못 벗어나요. 사실 이게 지금 두 개예요. 하나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이라는 게 인정이 휙휙 변한다. 요거 이제 연결해서 봐가지고 금방 백화도 다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버틸 수 없다 이미. 그러니까 산업화가 너무 많이 진행됐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잊으려고 잊기 위하여 그냥 백화를 이제 너네들도 그러잖아.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잊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잊으려고 씹는 거죠 백화를. 정씨 옆에 있던 노인은 이제 여기서 있는 작가의 그런 보조적 역할을 하죠. 아유 어디 가쇼? 아유 고향 갑니다. 고향 어딘데요? 산포라고 하십니까? 알지. 우리는 거기서 불도저를 끄는데. 산포요? 거기 어디 고향 벌릴 때가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 잡고 감 잡았는데요.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고향은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거렸다. 말도 마고 거긴 육지야. 아주 많이 변했어요. 아주 많이 변했어요. 사자성어로 상, 전, 벽,
해라고 합니다. 아예 바다에 방뚝 쌓아놓고 트럭이 수십 대나 돌을 실어 나온다고. 그러니까 산업화가 돼버린 거죠. 뭐 때문에요? 내들 하나 관광 호텔 여러 대 짓는다는데 복잡하기가 말로 할 수 없대.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아예 그대로가 뭐요? 맨 천재 공사판 사람들이 잠깐 들어서는 걸. 아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는데요. 바다 위에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 뭐 했어? 에이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이 있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돼서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이 작품에서는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영달이 말했다. 아이 잘됐군. 그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의 발걸음을 내키지 않았다. 왜? 고향을 잃어버렸으니까. 영달과 같은 처지가 된 거죠. 그는 방금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씨는 영달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다. 기차가 눈발을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맨 마지막에 이제 열린 결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계속 목적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고단한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삼포 가는 길입니다. 인증번호 1503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